인스타,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도 고객이 오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의 독서 처방전으로 고객이 줄 서는 비밀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스님들 안녕하세요. 그림으로 요약하는 마케팅 독서 비즈니스 스토리 설계자 파자마 보스 1호입니다. 오늘은 러셀 브런슨의 브랜드 설계자를 처방해 드립니다. 이 사람은 저자인 러셀 브런슨입니다. 그는 1시간 만에 32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40억을 번 마케팅계의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러나 예전의 그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학생지도 상담교사가 하위권 대학 말고는 입학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모자란 학생이었고 여러 번 창업을 실패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위대한 창업으로 이어지게 하는가? 러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삶과 세상을 바꿀 운동, 즉 무브먼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운동을 만들어 사회에 적용함으로써 1년에 약 2천억 원을 버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 운동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째, 사람들을 이끌어줄 전문가와 둘째, 고객에게 전해줄 새로운 기회, 셋째,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대의명분. 3가지 요소를 더해 대중의 움직임을 만들어냄으로써 고객이 열광하는 브랜드를 설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중 첫 번째로 당신이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운동에는 그것을 이끄는 길잡이, 즉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러셀은 바로 여러분이 그 전문가가 되어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여러분을 차별화시키는 것도 고객이 계속 머무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경험이 제품을 판매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하죠? 일은 오래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팔로워는 많죠. 그런데 구매 전환이 안 되는걸요? 괜찮습니다. 이 책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러셀은 몽상가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5단계 방법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하면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나를 따르는 팬덤을 구축하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운동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자유로운 몽상가가 되어 내 열정의 불씨를 찾아보세요. 가능한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고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을 찾아서 그 주제에 완전히 몰입해보세요. 더 몰입할수록 단순히 매료되는 것에서 마스터리로 넘어가고 매료와 마스터리가 합쳐져 더 큰 열정을 낳게 됩니다. 2단계로 기자가 되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선택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모아야 하죠. 이를 위해 책을 읽거나 라이브 이벤트에 참석하거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신만의 팟캐스트를 시작해 관점을 넓혀보세요. 3단계로 나만의 성공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세요. 불씨를 찾으며 알게 된 지식들과 기자가 되어 알게 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내재화했다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차례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성공 패턴을 관찰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체계화하여 선택한 분야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단계별 성공 가이드입니다.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선택한 분야의 고객이 돈을 내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고객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돈을 낼까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단계별 성공 가이드를 만들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치과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얀 치아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좋을까요?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필수적으로 치아 미백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면 당신의 서비스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겠죠.
하지만 미백에 더해 특정 유형의 칫솔과 치약, 닦는 시간과 방법, 결과를 향상시키는 보충제, 6개월마다 정기검진 등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에게는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우리는 더 큰 돈을 벌어 윈윈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처럼 먼저 나만의 성공 가설을 세우세요. 그런 다음 그 가설이 당신이나 당신의 비즈니스에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하세요. 정말 하얀 치아를 얻었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프레임워크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4단계로 무료 봉사자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프레임워크를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무료로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수정하고 최적화해야 하겠죠. 사람들에게서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자신감도 급상승할 겁니다. 5단계로 위대한 운동을 이끄는 전문가가 되세요. 이제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쇼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관된 메시지로 콘텐츠를 발행하며 나만의 쇼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 러셀 브런슨의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적어도 1년 동안 매일 콘텐츠를 올리세요. 러셀은 단순한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당신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라고 말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찰함으로써 청중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점점 더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의사소통 방식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나만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밀은 주류와 크레이지 사이의 창의적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작가는 그 지점을 프로리픽 존 혹은 생산성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식단 분야에서 주류 정보는 정부의 식품 권장 사항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흥미롭지 않죠. 절대 돋보일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 끝에는 크레이지랜드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햇빛만으로 살 수 있다는 제안 같은 거죠. 크레이지랜드는 너무 지나치고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주류와 크레이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내 목소리를 담은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방탄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데이브 아프리스는 커피에 기버터와 같은 좋은 지방을 추가하여 다이어트 커피를 개발하여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독특하지만 미친 생각은 아니죠. 이런 메시지를 만들면 필연적으로 팬이 생기고 동시에 사람들의 비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극단적인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아무도 매료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 비밀은 설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설득 전문가인 블레어 워렌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격려하고 실패를 정당화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의심을 풀어주고 자신의 적을 향해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설득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은퇴자를 위한 금융 컨설턴트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은퇴자에게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들의 꿈을 격려해주고 잘못된 상가 투자로 돈을 잃은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안전하게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퇴직금 투자로 꽤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내 의심을 풀어주고 당신을 속여서 상가 투자한 그 사람을 함께 욕해준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번째 비밀은 진심으로 소통하고 정성껏 보살피는 것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면 돈은 결과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돈을 받는다는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신이 고객을 성공으로 데려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돈을 지불했을 때 더 성공에 집중하고 당신이 그들의 성공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먼저가 아니라 성공을 돕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몽상가, 기자, 프레임워크 제작자, 봉사자를 거쳐 전문가가 되는 5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브랜드 설계자 책 내용을 씹어먹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나만의 액션 플랜을 세워보세요. 1단계, 몽상가로서 나를 탐색하고 내 재능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하고 관심 분야를 파고들어 마스터해 보세요. 2단계, 기자로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관심 분야에서 인맥을 쌓으며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3단계, 프레임워크 제작자로서 나만의 단계별 성공 가이드인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검증하여 프레임워크로 만들고 이름을 붙이세요. 4단계, 봉사자로서 프레임워크를 타인에게도 적용하여 검증하고 성공 증거를 수집하고 변화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세요. 5단계, 전문가이자 길잡이로서 나만의 쇼를 시작하고 1년 동안 매일 콘텐츠를 올리세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세요. 보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부족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전문가의 여정을 시작하면 어떤 경쟁자를 압도하는 카테고리 킹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만 적용하시면 시장을 지배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고 빈칸을 채워주시면 드로잉북 요약 PDF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스님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스토리 설계자 파저마 보스 1호입니다. 오늘은 러셀 브런슨의 브랜드 설계자 2부를 처방해 드립니다. 작가는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위대한 기업과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가 성공적인 대중운동을 만드는 공통점 3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즉 전문가가 있다. 둘째, 새로운 기회를 전파한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대의 명분을 공유한다. 열광하는 브랜드 역시 이처럼 대중운동이 핵심 열쇠인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매력적인 전문가가 되는 법을 다뤘고, 오늘은 이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의 명분을 공유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기업과 종교 운동들은 모두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 음악 시장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카테고리를 탄생시켰고, 기독교 또한 구약의 율법이 아닌 회개와 구원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내세웠습니다. 히틀러 또한 베르사유 조약의 전쟁 배상금 지불이 아닌 구약 파기와 새로운 질서 구현을 외쳤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이들은 차별화된 개선안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낡은 해결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선안을 선택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또다시 예견된 고통을 겪어야 하죠. 반면 새로운 기회는 실패를 인정하는 고통 없이 옮겨타기만 하면 욕망을 이루어주는 새로운 꿈입니다. 가격 경쟁도 필요 없죠. 만약 새로운 기회로 인해 고객의 지위까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당신의 제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서 안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꿈의 고객이 원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돈, 건강, 행복한 관계 등 인간의 3가지 핵심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선택했다가 실패했는지 살펴봐야 하죠. 예를 들어 많은 여성들이 매년 5번 다이어트 실패를 경험하고
다른 이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창업에 도전했다가 좌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실패한 과정을 꼼꼼히 파악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해결책,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러셀 브런슨이 제안한 세일즈 퍼널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는 여러분, 웹사이트는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며 기존의 웹사이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책으로 세일즈 퍼널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낡은 매개체를 새롭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단순히 더 나은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고객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스택을 더 많이 쌓아주어야 합니다. 러셀 브런슨은 퍼널을 잘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챌린지 프로그램, 해킹 라이브 등 다양한 보조 콘텐츠와 실전 지원책을 함께 마련합니다. 단순히 새 해결책을 내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게 기회의 스택을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고 작가는 강조합니다. 자, 이제 대중운동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요건인 대의명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1600m를 4분 안에 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54년 6월 로저 베니스터가 4분의 벽을 깼고 경기장은 함성으로 뒤덮였죠. 기록이 깨지자 놀랍게도 겨우 48일 만에 새 기록이 경신되었고 그 후 1,400명 이상이 4분의 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러셀 브런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존 리스라는 온라인 마케터가 업계 최초로 불과 18시간 만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러셀은 무척 흥분했습니다. 1,000달러짜리 강좌 1,000부를 팔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도전을 시작했죠. 첫 해와 둘째 해는 목표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지만 마침내 3년째에 그는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러셀 브런슨은 1시간 만에 320만 불을 벌어 기록을 갱신하며 마케팅계의 신화가 되죠. 하지만 존의 사례를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길잡이로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고객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슬로건을 만들고 정체성을 바꾸고 이정표 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세요.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입니다. 호퍼의 맹신자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탓에 우리는 현재에 의지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지면 우리는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 보스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매력적인 전문가가 되어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고 대의명분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나만의 운동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제품은 진짜 좋은데 왜 단골이 안 생기지 하는 분들, 이것만 적용하시면 평생 고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스님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스토리 설계자 파자마보스 1호입니다. 오늘은 러셀 브런슨의 브랜드 설계자 3부를 처방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왜 하는 거야? 홍보 마케팅처럼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똑같은 디자인, 품질의 가방인데 하나는 에르메스입니다. 어떤 가방을 더 비싸게, 더 쉽게 팔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나의 제안,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팔 수 있는 궁극의 필살기가 바로 브랜딩입니다. 러셀 브런슨은 가장 중요한 브랜드 설계법으로 인지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인지 가치는 실제 가치와는 다르게 고객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고객은 에르메스 가방에 대해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싼 돈을 지불합니다.
자, 여기 있는 볼링 고수 세트는 어떨까요? 평범한 볼링공이지만 볼링 전문가의 교육 영상과 1:1 코칭권을 더한다면 초보자 고객은 볼링 고수가 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만 10분의 1 가격으로 판다면 높은 가치를 가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고객의 인지 가치가 높을수록 당신의 제안을 팔기 쉬워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이유입니다. 러셀 브런슨은 성공하는 비즈니스에는 언제나 후크, 스토리, 제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러셀 브런슨은 세 번째 요소인 제안, 즉 내 제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기회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정체성을 바꾸는 대중운동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고객은 단순한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새로운 기회를 경험하고 열광하는 팬덤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성공을 통해 내 삶을 주도하는 레이디 보스로 변화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는 전사로 변화한다면 어떨까요? 고객은 당신의 제안을 높은 값을 낼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고객의 인지 가치를 높이는 브랜딩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 설득만으로는 고객의 단단한 방어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감정적으로 먼저 결정한 뒤 합리화를 위해 논리를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안하기에 앞서 감정적인 밑 작업을 선행해야 합니다.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처음으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의 놀라운 흥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 그 흥분을 고객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세요.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당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제대로 전달이 되었다면 고객도 당신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흥분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나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기회가 내 삶을 바꿀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와 고객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이 특별한 이야기 구조는 바로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직접 써보기 전에 스토리셀링 공식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팔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째, 쉽게 비유를 들어 생생하게 써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쓰고 초등학교 3학년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면 비유를 들고 지금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정과 장면을 묘사해 주세요. 둘째, 이야기를 끝내면서 주인공의 두 가지 여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원하는 성과를 이루는 외적 욕망의 성취뿐 아니라 낡은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신한 내면의 변화도 함께 보여주세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좋은 플롯 쓴 매력적인 캐릭터가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에 맞서 욕망을 이루려는 내용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캐릭터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희생자이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호감 가는 인물이거나 재미있거나 강한 캐릭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에게 음식을 드리려는 빨간 모자는 호감 가는 캐릭터죠. 무서운 늑대는 장애물이고 외적 성취로 할머니를 구하고 내적 변화로 순진함에서 교훈을 얻어 자신감을 얻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분리되고 갈등 상황에 맞서며 모험을 하고 성취를 이루는 기본 구조가 3단계 기본 플롯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파니 브릿지 스크립트 쓰는 5단계 방법을 배워볼까요? 러셀 브런슨은 바로 이 스크립트로 90분 만에 $320만 매출을 올렸다고 하죠. 1단계는 배경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모험을 떠나기 전 일상에서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했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기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과거의 당신이 다르지 않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셀의 경우 돈을 벌어서 아내를 돕고 싶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2단계는 여정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계기로 모험을 시작하고 장애물을 만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서는 고객이 성과를 이루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들을 이 사람도 해봤는데 실패했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러셀의 경우 구글이 갑자기 광고료를 올리면서 흑자에서 적자로 허덕이게 되었다는 실패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3단계는 새로운 기회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이끌어줄 길잡이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알게 되었던 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가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극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기쁘고 흥분된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의 흥분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해 주세요. 러셀의 경우 상향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이크에게 전해들었던 때의 흥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4단계는 프레임워크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시험하고 적용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길잡이에게 배운 것을 기반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또 타인에게 테스트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났는지도 알려주세요. 러셀의 경우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퍼널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5단계는 성취와 변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원하던 외적 성취를 얻었는지,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러셀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아내는 꿈꾸던 전업주부가 되어 가족의 행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에피파니 브릿지 스크립트의 5단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단계 배경에서 나 또한 당신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2단계 여정에서는 장애물에 부딪혀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3단계에서 길잡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깨닫고 4단계에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테스트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마지막 5단계에서 목표를 이루고 삶이 변화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스토리를 실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크레이그 클레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케팅에서 내 목표는 사람들의 머릿속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객의 잘못된 믿음의 사슬을 끊고 나쁜 경험을 찾아내고 머릿속 이야기를 알아내어 다시 씀으로써 새로운 믿음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은 친구를 잃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가족을 가입시키려다가 크게 혼난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가족과 친구를 괴롭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새로운 믿음을 고객의 머릿속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고객을 모집하면 가족과 친구를 잃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고객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기 위한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러셀 브런슨은 고객과 감정적으로 연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4가지 이야기를 만들라고 제안하는데요. 첫째 기원 이야기는 우리가 배운 에피파니 브릿지 스토리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프레임워크 이야기는 나만의 전략을 개발한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셋째 내적 믿음 이야기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고객의 머릿속 이야기를 찾아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다시 써주세요. 넷째 외적 믿음 이야기로는 외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머릿속 이야기를 찾아서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설계자의 내용을 씹어 먹고 싶으시다면
고객 인지 가치를 높여서 쉽게 파는 브랜딩 기술 2가지, 삶을 바꾸는 대중운동과 감정으로 고객과 연결하는 스토리셀링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스 여러분, 오늘의 퀴즈입니다.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스토리 기술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더보기 링크에서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그림 요약 PDF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파자마 보스가 보스님들의 편안한 맞춤 성공을 오늘도 응원합니다.